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호입니다. 네, 오늘은 급등 급락, 코스나인, 그리고 한국경제TV와 YTN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전에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시장 어저께 뭐 나스닥이나 해외 시장이 무너진 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선방했습니다. 보시면은 종합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전일자 이제 코스닥 그 해외 증시 미국 선물들 이제 보다 훨씬 더 많이 덜 떨어졌죠. 그래서 잘 버텨줬고요. 오늘 그 종목 숫자로 보시면은 이제 한 75% 정도가 하락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25%가 이게 여기서 상승을 해주면 좋은데 그럴 확률은 좀 많이 낮죠. 차익과 비차익 보시면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거고. 왜냐면은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였어요. 위클리. 그래서 하락의 폭이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었던 거죠. 상쇄가 되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갖다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간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0.25포인트 정도 다음 달에 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보시면 알죠? 이거 환율이 이만큼 올라간 거. 환율 방어가 안 됩니다. 환율 방어. 환율 방어가 안 되면은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채를 갖다 미국채를 많이 팔았다 이런 게 있고 또 달러를 많이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나 막 화수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 외인도 보시면은 기관외인이 동시에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신용정보가 좀 버텨주고 있지만은 이것도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다 매수했고 개인이 매수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은 절대 위아래로 던지면서 사질 않는다. 그죠? 팔 때도 던지면서 아래로 하지 않고 위에 걸어두고 살 때는 밑에 걸어둔다. 호가보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거는 기관과 외인이 막 던졌다는 얘기죠. 막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상승 종목이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추천한 종목은 오늘 5% 정도의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 알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코스나인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다이소 종목. 다이소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계 기업이다. 한계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보시면은 뭐 팍팍 줄고 있잖아요. 팍팍 줄고 있고 매출보다 단기 손실이 더 많은 이런 안 좋은 회사 부채 비율 보시면 뭐 끝났죠. 거의 자본 잠식이죠. 자본 잠식에다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BPS 청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총이 이제 382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상장회사라고 부르기도 조금 약간 부끄럽죠. 자, 최대 주주가 아이큐어의 1인이 아이큐어. 아이큐어 얼마 전에 보시면은 뭐 하한가 계속 맞고 있죠. 800억 정도의 유증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도네피질이라고 해가지고 단백질을 이용해서 치매를 갖다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패치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회사인데 단백질 치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부업으로 화장품을 하더니 이 회사가 이제 코스나인이란 걸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뭐 이렇게 코스나인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214억 실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214억으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하죠. 385억밖에 안 되는 시총을 회사가 이제 이 214억이 이제 그 시총의 거의 5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사업도 엉망인데 신규가 될까요? 의문점이 남습니다. 자, 공장을 매각했대요. 공장을 매각해서 대규모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답니다. 끝났죠? 공장을 매각했다? 그럼 앞으로는 자기들이 생산하지 않고 중간에서 유통을 하거나 중간 유통 혹은 어디서 떼와서 팔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생산력을 갖다 이미 잃었기 때문에 경쟁 단가에서 안 맞아요. 경쟁 단가가 안 맞고 이걸 갖다 실제로 뭐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유통 마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화장품 유통으로 최근에 많이 했던 그룹들 있잖아요, 그죠? FN 리퍼블릭 이런 회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계죠. 그래서 이 회사는 우회 상장 가능성이 아니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주가가 많이 낮은 만큼 여기를 갖다 경영권 지배를 하면서 신사업을 갖다 끌고 들어오려는 애들이 많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보면 이미 완전 끝났어요. 끝났어. 전환사채가 이미 21회차까지 이걸 누가 올려줍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좀 많다는 회사들도 기본적으로 좀 많다고 이야기하는 회사들도 15회차 정도면 끝이에요. 15회차. 그리고 10회차 넘어가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21회차까지 넘어왔다는 거는 대단하네요. 그죠? 어디든지 투자해주는 회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주주들은 이제 끝났죠. 위험합니다. 자, 화장품 산업의 특성. 화장품을 하는데 공장을 팔았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시면은 사업부, 그리고 매출액 보시면 아시죠? 화장품의 대부분이 있는 거. 그런데 이거 다 때려보면은 뭐 3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계적인 거고, 또 이상한 걸 하고 있죠. 지인 커뮤니케이션, 뭐 공사 매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또 보시면은 2억 5,900 정도. 그러니까 이 단위를 갖다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1,000원이랑 100만 원이랑 보기 헷갈리게. 국내 매출 실적, 모바일은 없죠. 모바일 없고, 화장품조차도 전년도에 비해서 완전 반토막 이상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매출액 곱하기 2 해도 이거 안 되잖아요. 끝났어요. 급락한 종목 한국경제TV 한번 볼게요. 한국경제TV는 딱히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YTN에 대해서 지분을 갖다가 한국경제TV가 가져갔더라고요. 한국경제TV가. 이런 회사는 근데 사실 좋아요. 왜냐면은 경제TV 특성상 매출 자체가 변동폭이 크질 않아요. 이런 거 뭐 광고 단가가 좀 빠질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변동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성장률이 상당하죠. 왜냐면 이게 증시 호황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사람들이 이런 YTN, 아니 그 서울경제TV를 보고 정보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여기에 뭐 또 회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TV는 시청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특정 전문가 외에는, 그러니까 뭐 리딩을 하거나 이런 전문가들은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의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한국경제TV나 뭐 이런 거 전문가를 할 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프로필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전문가들이 대부분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말만 잘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의 가장 큰 스타가 누구 있습니까? 이희진이죠. 이희진이 고졸 안 된 거 아시죠? 뭐 이렇습니다. 여기 업태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 부채 비율이 뭐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뭐 EPS나 이런 거는 적절하다. 지금 BPS를 봤을 때도 주가는 조금 더 탄력을 받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당 배당금 계속 주고 있죠. 이런 거는 최대 주주가 상당히 많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뭐 최대 주주, 유통 주식 수가 거의 없죠. 유통 주식 수가. 여기 보시면 박용호, 이분은 이제 주식 농부로 인해 가지고 유명하신 분이죠. 주식 농부. 이분이 꾸준하게 계속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매입 중이고, 그로 인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오는 효과도 있고,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다. 좋은 회사예요. 자, 현황. 우리는 뭐 케이블만 봤지 실제로 이런 케이블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한국경제TV는 매출액이 요 정도, 31% 정도는 광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6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리딩하고, 유사투자자문이죠. 유사투자자문, 제가 하고 있는 거 유사투자자문,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여기 리딩비를 보면은 금액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1인당 한 달에 기본적으로 뭐 한 7, 80 깔고 가는 데도 많고, 좀 많은 데는 한 100단위, 2, 300단위도 많이 가져가죠. 근데 실력이 여기에 미치는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그게 광고, 그 TV의 후광 효과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저는 훨씬 싸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고 기준으로 보시면은 SSA가 30초에 300만원 요 정도 단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정 소유 주식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는 박용옥님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YTN이 민영화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그 이제 이 YTN을 최근에 산 회사가 한국경제TV예요.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가 여기에 지분을 갖다가 5%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YTN이 민영화된다는 기대감으로 급상승을 할 때 한국경제TV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주가가 한국경제TV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을 때 저평가가 됐던 거죠. 근데 다만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아까 60% 정도가 전문가 방송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회원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매출액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력 싸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아무건 던져도 소 뒷밟기로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 전문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YTN 보시면은 오늘도 얘들도 한 마이너스 12% 정도 하는데 시가총액이 한국경제TV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목을 살 때 비교 분석을 해보거든요. 비교 분석. 이거 진짜 있는 겁니다. 비교 분석을 하는 건데 한국경제TV 시총이 1,600억 정도인데 매출액은 훨씬 더 높고 영업이익은 훨씬 더 높잖아요. YTN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한국경제TV가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YTN은 BPS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 아까 한국경제TV는 BPS랑 비슷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당좌 비용이나 유보율 이런 것도 한국경제TV가 훨씬 좋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YTN이 최대 주주가 대부분이 국가의 국가인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유통주식 수가 한 40%가 안 되더라고요. 40%가 안 되고 그러면 돌아다니는 시장에 있는 그 수량이 한 뭐 1600만 주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식 단가가 낮고 뭐 시세가 붙는다면은 급등하는 거니까. 자, YTN 한국경제신문이 지금 최근에 이제 공시를 한 걸 보면은 5%를 맞췄어요. 그냥 단순 투자다. 뭐 경영권에 대한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투자만 하는 거고. YTN의 사업에서 특이했던 게 남산 서울타워가 YTN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산 서울타워가 보시면은 뭐 이건 뒤에 좀 볼게요. 그 다음에 YTN 채널이 이렇게 사이언스 TV, YTN2까지 해서 3개가 있고요. 남산 서울타워 및 YTN 뉴스케어 뭐 이거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궁금하지 않고 남산 서울타워가 특이한 거죠. 보시면 광고 단가는 아까 그 한국경제TV보다 반토막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140만 원 정도고 사이언스는 뭐 더 말할 거 없죠. 뭐 40만 원 이 정도. YTN2는 40만 원. 이거는 두 개가 주류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산타워. 이게 거의 105억 정도 수익이 나요. 그리고 YTN 타워 이것도 92억 정도 수익. 이거 대단한 거죠. 왜냐면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남산타워는 관광지잖아요. 그죠?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돈은 고정적으로 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5억 정도의 연 이익은 그대로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좀 이게 특이했어요. YTN이 남산타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종합코스피 차트를 한번 오랜만에 보면 제가 그때 이거 상승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박스권에서 이거를 뚫고 나가는 걸 봐야 되는데 쉽게 뚫지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금융시장은 많이 엮여 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를 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 구간대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 구간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뚫는 순간 여기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박스권에. 지금 이 라인에서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이 구간대보다. 특히나 또 여기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죠. 여기로 올라가려면은 지금 당장은 한동안 힘들 거예요. 제가 적어도 생각했을 때 한 5년 내에는 힘듭니다. 5년 내는 힘들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럼 이 안에서 한 적어도 4년, 5년 정도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금리가 다시 인하가 될 때. 근데 그 금리가 인하가 되려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실력의 차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보시면은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블로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방송 채널만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화번호나 이런 걸 보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만 잘하는 유튜버들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이제 영업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와우넷 같은 정도의 비용을 내고 손실을 크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자나 전문가나 유튜버나 검증되지가 않았으니까요. 검증된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장에서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비용이 높은데 내가 가져갈 회수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낫죠. 뭐 저처럼 1인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혼자 한다고 하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요. 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도 들고요. 그다음 직원 월급도 주고 뭐 이래저래 해야 되니까요. 자, 말이 좀 돌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YTN을 보시면 YTN이 주가가 과거에 이만큼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연봉으로. 자, 이제야 공모가를 갖다가 조금 탈출했어요. 공모가를 좀 탈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뭐 적정가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모가를 지금 몇 년째죠? 그 코리아 주식에는 장투하면은 돈 못 번다는 얘기가 맞죠. 지금 21년도에 그래 2001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한 번도 공모가를 넘어선 적이 없고 21년이 지난 지금에야 어떤 이슈로 터진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럴 바에야 우리는 이게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보시면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 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승폭이 뭐 오늘 최근에 급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 이제 구간대를 갖다가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정도면은 충분히 조금 더 눌렸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겠죠. 하지만 아마 빠지고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구간대 라인에서 한번 잡으려고 하는 거, 조금 탄력이 받는다고 욕심내면 여기서 잡고 그냥 좀 더 버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평소에 거래량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이렇게 활발한 주식들은 이제 시선이 많이 모이게 되고, 시선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코스9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건 뭐 완전 제가 쓰레기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빠질 때는 확 빠졌다가 올릴 때는 또 확 올리고, 이게 전환사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전환사채 팔아먹을 때는 확 빠질 거야 아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리고 지금 이미 한계 기업에도 불구하고 남은 걸 어떻게든 해보겠다. 다이소니까 뭘 하는데 올리는데 크게 부담이 없겠죠. 769원짜리면은 그죠? 이게 만주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이소 주식들은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고, 여기 이렇게 상승률이 나올 때는 단타 투기꾼들이 또 붙는 거에다가 코 묻은 돈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주씩 사서 올려주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불타기 전에 이제 불나방이라고 보면 되죠. 죽기 전에 한번 터트리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면 안 된다. 뒤에 보면은 전환사채가 21회차 나왔으면 엄청나게 변동폭 컸을 거예요. 네, 이래요. 이렇다니까요. 뒤로 보면은 이 구간 동안에 한 번도 회사는 살아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전질만 하고 있었으니까. 진짜 좋은 회사였다면 오너가 이런 주가를 그리도록 하지 않죠.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익을 내면서 우상향을 할 겁니다. 이건 차트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어요.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는 상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